안녕하세요. 선한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11월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미국 중심으로 고공행진 이어나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예상대로 11월 옵션 만기일까지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하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말씀드렸고, 이는 올해 마지막 따뜻한 연말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종목 교체 결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최근 고민 끝에 가입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약세 심리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자, 이번 11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연말 프로젝트에 합류하실 분은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게 없다. 최근에 워낙 강세 구간이었기 때문에 살포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쉬어도 21선 살짝 터치만 하고 바로 올라와서 정고점 부근에 금방 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열렸고요. 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권 문제 우려감을 표현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둘러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자. 이 부분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기후에 대해서 공동 합의문 얘기 나오면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갈등이 조금 해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좀 중국과 미국이 좀 해소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담이니까 여기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갑자기 또 반갑다 친구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작을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 유럽에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FOMC까지도 이제 매파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봐야겠지만, 교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롬 파월은 성향이 어떻다? 신중한 사람이다.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외파적으로 좀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 의장을 교체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의 결정을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정책은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살포시 쉬었습니다. 목요일 날 이후로 금요일, 월요일에서 이틀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이제 약보합으로 쉬기는 했지만 수급 동향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주식 무려 6,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 선물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 중립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주식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계속 매수가 쌓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콜옵션 매수가 조금 필요한데, 그래야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당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은 저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제 눌러놓은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 외국인 주식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개인 투자들 매수가 끝나고 매도가 나오면 더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일부는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받아줬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살짝 위에가 막혀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도 좀 다시 한번 이제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반등은 좋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감 측면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빠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만기일 이후에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뭐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벌써 강세 구간에 왔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약세 구간을 벗어내지 못한 거에 비해 코스닥은 강세 구간까지 넘어왔다. 어디를 매매하는 게 유리한지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만 고집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만들 거예요. 가치주들은. 그러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갔으니까 결과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파운드리 공장 증설하는 부분,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게 뭐 호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미뤄졌으니까 확정 짓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정도가 될 것이고, 추가적인 것이 뭔가가 따라와야 된다. 뭐 애플카든 테슬라든 뭐 아니면 뭐 아마존 구글이든 뭔가 칩을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이제 수주를 받아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M&A 이슈를 물어오거나 뭔가 한 가지를 더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전히 뭐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업황도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 관련해서 뭐 원료의약품을 가져온다던가 뭔가가 있어야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최근 이제 리비안이 상장한 다음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주들 대원화성이라던가 뭐 에코캡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반짝 상승은 나왔는데 큰 상승은 아니었고 21선, 61선 바로 위에 저항도 못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오늘 조금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 61선 구간, 그러니까 대원화성 같은 경우 5,000원 구간을 넘어가야지만 매매 구간이니까 뭐 미리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위에 구간, 이 9,500원 구간을 회복하면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는 상장 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상장 후에는 이제 조금 쉬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노스볼트 쪽에도 폐배터리 재활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파워로직스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500원 회복되면 좋겠는데 8,500원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움직였는데 영화테크는 18,000원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죠. 18,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영화테크는 지금도 뭐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SK IE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인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지분을 4%나 블록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 하락하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지분은 얼마냐 봤더니 4.84%입니다. 오늘 4% 매도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한두 번 정도만 블록딜하면은 이거 리스크 아예 해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만 보시고, 그래서 SK IT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반등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분리막 관련주들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다 움직이는데 분리막만 못 올랐다. 그래서 IT테크놀로지랑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말씀드렸었는데 바닥에서 이제 잘 회복되고 있죠. 15만원 회복되면은 보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15만원부터 벌써 뭐 18만원 구간 건드리고 살포시 쉬어가고 있다. 쉴 때 다시 한번 공략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위쪽에서 이평선 다 깔고 출발할 준비를 잘 하고 예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만 들어오면은 또 다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랑 NFT는 꾸준히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쉬었던 카카오게임즈 10만원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하면 이제 넵튠하고 같이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죠. 넵튠하고 같이 이제 NFT니 메타버스니 뭐 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넵튠 같은 경우도 이제 3만원을 한 차례 도전하고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3만원 도전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메이드는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0만원 구간 넘어가면 이제 한 차례는 뭐 정리하셔도 되지 않겠냐, 수익 실현하셔도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3달 전까지만 해도 뭐 2만원 중반에 있던 종목인데 20만원 올라왔죠. 그러면은 충분히 뭐 감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제 정리할 구간을 뭐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한 번의 매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보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축하드립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PC 버전, 검은 사각 PC 버전을 중국에 퍼블리싱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파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 그 도깨비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중국 모멘텀이 또 추가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NFT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계속 뭐 좋은 수급 보여주고 있죠. 연일 뭐 빨간색, 파란색 찾기가 어렵네요. 음봉을 찾을 수가 없는 종목이네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NFT 쪽으로 또 엮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뮤직 스튜디오나 이런 뭐 종목들 어제 자이언트 스텝하고 덱스터가 올라왔는데 뮤직 스튜디오가 어제는 쉬었었죠. 오늘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가 쉬고 뮤직 스튜디오가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브 컴퍼니나 알체라, 뭐 셀바스 AI 그리고 M게임, IM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 2031년까지 다목적 위성을 총 170여 기를 개발해서 국산 발사체를 40여 차례 쏘아 올린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주는 꾸준히 미래산업이라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부터 인텔리언테크는 뭐 가장 뭐 핵심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내 맘속에 뭐 1위가 어느 종목이냐면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는 이제 인텔리언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인텔리언테크가 75,000원 위쪽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쪽으로 가장 뭐 거대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 쪽은 전체적으로 쉬고 있고 세트레가이는 이 그룹사에 편입되다 보니까 인수를 했죠. 세트레가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 휴식을 취했는데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이제 매매 대상에 다시 한번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또 매매를 다시 해도 되는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AP성이나 이런 중소형주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웹툰 관련주 중에서 대원미디어랑 키다리 스튜디오가 먼저 올랐고 덜 올랐는데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두 종목이 있다. 기억나시죠? 어제 영상이니까. DNC 미디어. 자, 18,000원, 아니 38,000원 구간에서 저점에서 좀 강하게 들어와서 괜찮은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하루 만에 뭐 다음 저항인 42,500원 구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내일 만약에 갭으로 나와서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더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에 42,500원, 42,000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 쪽에다가 게임 쪽까지도 함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쪽 하면은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이게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오면은 또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쪽으로 이슈를 크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뭐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9,000원 유지해주면은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9,000원 유지하고 5%나 오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칼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남북경협주가 순환매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틈새 공략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슬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 안에서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언문만 뭐 읽고 끝나는 거면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 의미야 뭐 당연히 있겠죠.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남북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오가는 게 있겠느냐라고 좀 의심을 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혹은 선언문이라도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고요. 이쪽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현재 1차로 작성해서 이 공동선언을 이제 1차로 작성해서 우리나라에서 작성하고 미국에 가서 2차로 한 번 수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미국에서 수정한 걸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수정해서 3차. 그리고 나서 미국 다시 가서 지금 4차로
작성하는 중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김칫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국이랑 미국은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눈으로도 확인되실 거고 계좌로도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많으면 안 돼요. 지금 종목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종목 중에서 정말 좋은 가치주라서 들고 있으면 올라온다. 그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 테마성 종목인데 잘 안 움직인다라는 거, 아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교체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매매를 해오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이 회복을 만회를 하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이제 설 연휴까지 해가지고는 굉장히 또 계좌를 한번 부풀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제 좀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도 이제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만기일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기일 이후에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시장 회복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시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조절해서 지금 좋은 수익 얻으시고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쪽에 편안하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